오늘도 텔레비전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요. 김미순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픽 하고 웃습니다. 73세가 된 지금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아파트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찢긴 비단처럼 너덜너덜해진 시간들을요. 1970년대 후반 전라북도 산골마을. 초가집 작은 방에서 바늘쌈지를 들고 앉아있던 어린 미순이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흙장난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순아, 밥 먹어라. 어머니 이정자의 목소리는 늘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영우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한숨은 더 깊어졌습니다. 성수야, 이리 와서 아버지 옆에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장남인 오빠를 부를 때만 따뜻해졌습니다. 미순보다 5살 위인 성수는 집안의 대들보였습니다. 우리 성수가 집안을 일으킬 거다. 그 옆에서 미수는 작아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수는 그저 시집갈 존재였습니다. 애는 뭘 그렇게 싸고 도는 개야. 아버지가 호통을 칠 때마다 미수는 더 작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순을 보호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미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오빠처럼 아빠가 좋아하게 될까? 어머니는 대답 없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오빠 성수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들꽃을 꺾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변질되는 관계. 봄이 오면 미수는 오빠와 함께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작은 방을 함께 쓰며 밤에는 나란히 누워 별을 세던 평범한 남매였습니다. 하지만 미순이 13살이 되던 해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끈적해졌습니다. 손길도 이상해졌습니다. 미순아, 추우니까 이리 와서 같이 자자. 밤늦게 성수가 미순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미수는 불편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빠라서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순아, 밖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서. 핑계는 항상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밤늦게 미순의 방 앞을 서성이며 망설였습니다. 성수야, 내 방에 가서 자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성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애가 돈독해야 집안이 사는 법이다. 아버지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성수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자꾸 제 이불로 와요. 형제끼리 그럴 수도 있지. 추우니까. 어머니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순아, 그만해. 오빠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미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14세의 겨울.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미수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성수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미순아, 이리 와. 명령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미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싫어요. 뭐가 싫어? 좋아해 주는 건데. 성수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미순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미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순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미순이. 힘들지?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성수가 미순이를. 뭔 소리야? 형제끼리 우애가 좋은 게 뭐가 나쁘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는 성수에 대한 어떤 의심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확실해졌습니다. 14살 미순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어떡하죠? 14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남의 집 아들 귀한 자식에게 망신을 주느냐. 아버지는 미순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수를 의심하는 것보다 미순을 탓하는 게 쉬웠습니다. 미순은 절망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순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희미하지만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에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도시로의 탈출. 봄이 오기 전 미순은 집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미순아, 살아만 있어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미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겠다고 꼭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울행 시외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미순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차갑고 거대했습니다. 1980년 초에 서울은 급격한 변화 속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아가씨 손이 빨라야 돈을 벌지. 미수는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미순도 30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철수였습니다. 성실한 택시기사였습니다. 미순 씨,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요. 철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순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조용히 했습니다. 미순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였습니다. 미순은 사랑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왜 안아주지 않아?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도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아이의 말에 미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남편 철수는 미순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미순이 악몽에 시달릴 때면 조용히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미순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가족 내 폭력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미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남편 철수가 미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수는 미순을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고통을 혼자 견뎠다니. 그날 밤 미순은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많이 우셨어요. 수진아, 엄마가 많이 힘들었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수진이가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수는 자연스럽게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미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미수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용기를 내보자. 70대가 된 지금 미순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용기의 시작. 73세 김미순 할머니는 아파트 작은 방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늙은 할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꼭 알려야겠습니다.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요.
첫 번째 영상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이었습니다. 괜찮을까? 남편 철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며칠 후 영상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미순 할머니는 댓글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70년대 시골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세 번째 영상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도시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철수가 화면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영상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방송에 나오시겠어요? 미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와야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야겠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수진아, 늦었지만 엄마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는 충분히 잘하셨어요. 어느 날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일해주시겠어요? 상처받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만큼 잘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미순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센터에 나가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이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용감한 거예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져요. 완전히 낫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도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어느 저녁 미순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50년 동안 기다려줘서요. 철수는 미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행복해요. 하늘에는 별이 떴습니다. 어릴 적 오빠와 함께 새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순 할머니는 새로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고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거죠. 그래야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영상 끝에 미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미순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미순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제 괜찮아요. 미순 할머니는 꿈속에서 어린 자신을 안아주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순 할머니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상처받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했습니다. 찢긴 비단은 이제 새로운 무늬로 다시 짜여졌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한 비단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